집이 어디니? 가자. 연립에 3층에 살고 있었는데 경찰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문이 바깥에 잠겨 있는 기라 안에서는 열 수 없게끔 밖에 잠겨 있는 거예요. 깜짝 문을 때려 부수고 들어가 봤어요. 냉기가 흐르고 있고 온기라고는 냉기가 흐르고 있고 집안에 먹을 것이 없고 엄마 아빠는 이렇게 몰라 나갔어. 너는 어떻게 나왔어? 가리킵니다. 다용도실 뭐 이렇게 뭐 짓기 등 돼 있죠? 창문이 열려 있어요.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열선자리가 내려오는 겁니다.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렇게 편의점 이렇게 오는 것까지 다 담겨 있어요. 엄청 큰 충격이 뉴스에 나왔어요. 이 엄마 아빠는 뭐 한 사람이었느냐? 게임 중독자입니다. 애가 못 나가게 가둬놓고 게임을 잠깐 하러 갔다 온다는 게 일주일인 거예요. PC방에서. 지들은 거기서 먹고 자고 합니다. 아동유기죠? 학대죠? 그 뉴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사람이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3층에서 그걸 타고 내려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큰 충격을.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배고픔의 공포를 이긴 거다. 그래서 그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맹자는 이미 그걸 한 거예요. 일반 백성을 절대 배 굶게 하지 마라. 아무리 하늘이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선한 본성을 주었다 할지라도 생업이 없다면은 일반 백성은 일정한 마음을 유지하기 어렵다. 굶기지 마라. 근데 갑자기 선미는 얘는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야. 몸을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선비는 생업이 없어도 항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6글자 써놨죠. 무항산 유항심이라.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유지해. 그래야 이런 애들이 벼슬 하면서 통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 자라야. 그래서 모든 백성이 아니라 일반 백성에게 항산을 일정한 생업을 제공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럼 봐라. 맹자에서 출제될 수 있는 게 있어요. 모든 백성은 유항산, 유항식이다. OX? X. 여기서 우리는 뭘 실수하지 않으면 돼? 맹자 나왔을 때 모든 백성 나오면 일단 틀린 걸로 보라. 그렇죠? 모든 백성과 항상을 연결시키면 무조건 틀린 거야. 36페이지 그래서 맹자가 말하는 경제적 안정의 중요성. 시험 문제 무조건 출제된다. 100%예요. 유항산, 유항심, 무항산, 유항심. 선비는 무항산, 유항심, 일반 백성은 유항산, 유항심. 그러니까 군주는 누구에게 생업을 제공해야 된다고? 일반 백성에게야. 모든 백성이 아닙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옵니다. 다시 앞으로 24페이지에 넘어와서 유학에서 하나만 더 써놓죠. 요까지 얘기하신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 자, 유학에서 하나만 더 써놓을게요. 사덕은 선천적인 거죠. 사덕. 사당과 사덕은 선천적인 거죠. 사단과 사덕은 선천적입니다. 사단은 뭐냐면 그냥 4가지 마음 이렇게만 적어놔요. 이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선생님들이 이거를 수업실에 얘기하는 건 수능에 2번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수능에도 또 나올 것 같아서 사단과 사덕은 선천적인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작년도 수능에도 나왔었어요. 근데 여러분 통합사에서도 또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과 사덕이 아까 뭐라고 사덕이 인의기지가 사덕이라고 했죠. 사덕 선천은 네 가지 마음이 있거든. 그 네 가지 마음이 뭐냐? 남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 악한 것을 미워하는 수호지심, 양보할 줄 아는 마음 사양지심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종류는 몰라도 돼 일단. 다만 수능에서도 사단 사덕은 선천적 이거까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유학 끝. 더 자세히 뭐 선생님이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내가 프린트로 유학 정리 다시 한번 해줄 거예요. 자, 불교로 갑니다. 오늘 두 번째 불교. 불교는요 본성이 있어요. 본성이 바로 불성입니다. 본성이 불성이에요. 불성이 바로 뭐냐? 부처님의 성품입니다. 자, 타고난 불성을 바탕으로 이렇게 타고난 불성, 그러니까 본성이 불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선생님, 불성은 모든 생명체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불교에서 인간만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가 틀려요. 불성을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생명체를 살생하는 걸 금지하겠다. 함부로 다른 생명체를 살생하는 걸 금지하겠다. 모든 생명체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생명체를 죽이지 말라가 아닙니다.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거야. 모든 생명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면 스님들 돌아가셔요. 그렇죠? 스님들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살생의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필요 없이 죽이지 말라는 거지. 그렇죠? 절대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학원 나오기 전에 대학에서 박사과정 다 끝나고 대학에서 강의할 때 몇 명의 스님들을 좀 알고 있었어. 왜냐면 동국대학교에서 내가 강의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있는 스님한테 스님 저랑 소주 한잔 할까요? 뭔 소리야. 고기고 소주 한잔 하죠? 그랬더니 웃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불경에 고기 먹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걔들 스님이 나한테 물어요. 강 박사,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난 마셔요. 기독교인인데. 그러니까 마셔요. 단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요. 그래,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는데 왜 목사님 술 안 드셔? 술 취할까 봐 안 드시죠? 맞아. 불경에 고기 먹지 말라는 말 없어. 근데 고기를 먹다 보면 살생할까 봐. 필요 없이 함부로 죽일까 봐. 다들 한번 고깃집에 가면 소고기 하얀 거 많이 박힌 거 마블링이라고 하지. 그러면 그거 얼마나 맛있는데요? 에이, 그게 뭐가 맛있어? 그건 다 한이야, 한. 한이 박힌 거야. 한이 다른 생명체가 제 명을 다 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 살, 근육, 알이 다 한이 박혀있지. 인간도 지 생명을 다 하고 살지 못하면 한스러워서 죽을 때 눈을 못 감는데 다른 생명체라고 안 그렇겠어? 이 사람은. 그 당시 맛있다고 먹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한을 먹는 거야. 그러면서 피가 탁해지고 오래 살지 못할 거야. 그래서 병드는 걸 거야. 씨. 그 얘기를 할 거야.
필요 없을 때는 먹지 마! 그러더라고. 스님들 봐봐. 어디 피부가 다 윤기가 나고 좋지 않은 스님들이 어디 있어. 그러길래 어제 스님은 머리도 빛나고 웃으면서 뭐 이렇게 다 빛나요 그냥. 그런데 야 이거 진짜 와닿더라. 제 명을 다 살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가까스에 한이 서려 있지 않겠냐. 그래서 고기 잡잖아요. 이제 생각 그날 못 먹어. 왜? 근육이 경직돼 있거든. 그래서 고기 잡으면 숙성시키는 거야. 소고기, 돼지 잡고 하나 있죠. 닭은 좀 빼고라도 숙성. 그래서 봐라 생선에 부산 사람 생선에 많이 먹잖아. 화로 잡아서 먹어봐요. 쫄깃쫄깃 탱탱하죠. 그게 작은 생명체라서 그렇지. 그게 근육이 경직돼서 쫄깃한 거야. 생선에도 크게 떠서 먹어봐. 못 생겨. 안 씹혀져요. 고무줄처럼. 돼지를 잡아서 어떤 마을 잔치에 돼지 잡아서 국 끓여 먹고 잔치하더라고. 아 돼지 잡아서 고기 안 구워 먹어요? 고기 먹으려고? 구워 먹어야죠. 이렇게 구우면 먹을 수 있으면 먹어봐. 그랬고 들었던 것 같은데 구워줬거든. 그날 잡은 돼지를 노릇노릇 잘 구워서 한 입 집어넣었어요. 한쪽 가지고 소주 2병 마실 수 있겠더라. 씹어도 안 넘어가. 큰 것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했다. 한이 내가 경직되는 거. 그러니까 불교가 그 얘기를 해요. 모든 생명에는 불성이 있는데 왜 그 불성을 함부로 해소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모든 여기 핵심을 하니까 모든 불성이 하잖아. 그러면 밑에 봐요. 연기를 깨달아. 연기를 깨닫고 자비를 실천해요. 그럼 자비를 실천하면 이게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는 거야. 해탈이 곧 불교에서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행복을 2글자로 써라면 해탈이야. 해탈은 그럼 뭐냐? 해탈은 윤회 끝! 윤회를 끝내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인간의 4가지 고통이 있어요. 생로병사가 인간의 4가지 고통입니다. 산다는 것도 고통이요. 늙는 고통이고 병든다는 것도 죽는다는 것도 고통이에요. 인간에게. 불교에서는. 윤회를 끝내야 고통을 끝내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윤회를 못 끝내면 우리 다시 어떻게 될까요? 다시 태어나겠죠? 다시 태어나면 또 병들겠지? 또 늙겠지? 또 죽겠지? 불교에서는 죽으면 7일마다 재판을 받아. 그래서 49일이 되는 때에 재판이 끝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49제라고 해서 죽은 사람이 49일째 되는 날 큰 제사를 치러줘요. 모든 재판이 다 끝났겠군요. 재판의 결과 어떻게 됐든 간에 모든 인연의 관계를 끊으십시오. 그래서 윤회를 하게 되면 6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서 첫 번째 재판인데 모든 것이 깨끗해. 근데 거기서 모두 깨끗하지 못했어. 그럼 7일 후에 봅시다. 그럼 7일 후에 보는 거야. 그래서 쭉 보다가 요 정도면 환생! 그럼 인간계로 환생. 안 되겠는데? 그 다른 또 재판 신과 함께 영화가 그거야. 그래서 그래도 2번째 환생하면 축생계. 가축으로 태어난다. 끝까지 가서 마지막 임금을 만나는 게 염라대왕. 내려가지. 지옥. 불교에서 사찰에서 땡 종치잖아요. 그런 거 봤죠? 근데 물어서 야 불교 생기면 종치는 거 왜 그러냐 했더니 어떤 고3 학생이 그 스님 알람 아닌가요? 일어나시라고? 수행해야 된다고? 불교에서 그 종치는 게 지옥에서 잠깐 쉬는 시간 중에 고통 잠깐 쉬는 시간.
근데 지옥주에도 무간계라고 있거든. 없을 무자에 사이간자. 쉬는 시간이 없는 지옥이 있어요. 최악의 나쁜 놈들이 가는 거. 거기는 종을 쳐도 고통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교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다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게 행복일까? 아니겠죠. 윤회를 끝내야 되겠지. 그게 바로 뭐라고? 해탈이라고. 그러면 연기성이라는 게 뭐냐? 연기를 깨닫고라고 하는 그 연기가 상호 의존성. 그래서 요 표현 나옵니다. 이것이 생기니 저것이 생기고 끝. 요 표현만 기억해. 그럼 무조건 연기, 무조건 불교. 선생님 잘 써봐요. 이것이 생기니 저것이 생기고 하게 되면 끝.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것이 생기니 저것이 생기고. 이거는 연기구나. 불교구나. 그래서 불교에서는 서로 간의 인연을 중시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만났어요. 나는 여러분한테 최선을 다해야 돼. 여러분이 잘 돼야 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시간만 때우고 가서 에이 돈 벌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이 잘 되고 내 수업 들어서 통합생이 정말 도움이 됐다 하면 내년에도 또 수업이 또 열리고 하는 거죠. 수업 들었더니 아닌데요. 라고 하면 없어지지. 여기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 딴 데는 선생님 사진들 단과 다 이렇게 붙여놔요. 그것도 어떤 선생님은 한 2주 정도 지나면 하트도 그려져 있어. 좋다는 뜻이겠죠? 어떤 선생님 얼굴은 반쪽이 나가 있어요. 누가 긁어놨어. 떠들어버려. 그리고 언제 사진 바꿔놓는다? 그리고 어느 날은 두 눈알에 앞정이 박혀있어. 그 다음 때는 수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호 의존성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면 자기 것만 그냥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연기를 깨닫잖아요. 저절로 자비시죠. 자비는 강제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기본이다. 기본은 연기를 깨닫는 게 기본이야. 얘들아, 자비 실천하면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자비를 실천한다 해서 무조건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라 뭐가 기본이라고? 연기를 깨닫는 게 기본이야. 연기를 깨닫으면 저절로 자비가 되는 것이 자비부터 실천되는 게 없어요. 자, 그런데 모든 생명체가 불성 가지고 있다고 했죠? 해탈은 그럼 모든 생명체가 가능할까? 해탈은 모든 생명체가 가능하냐? 해탈은 오로지 인간만이 가능합니다. 해탈은 왜 오로지 인간만이 가능할까? 기본이 뭐라고 했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집에 반려견이 연기를 깨달으면 참 재밌을 거야. 그래서 집에 키우는 반려견하고 고양이는 연기를 깨닫고 해탈하여 윤회를 끝내고 우리는 다시 고통의 윤회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무지 재밌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 말씀할 때 연기를 깨닫고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해탈은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생명체는 윤회를 못 끝낼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른 생명체도 전제가 뭘로 환생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환생하여 연기를 깨달으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불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해탈은 인간만이 하는 거예요. 불교 끝. 도가로 갑니다. 도가는 딴 거 없어. 도가는 뭐가 있습니까? 그럼 도가는요, 본성이 자연적 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적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순응하는. 그래서 오로지 도가는 무조건 자연이에요. 자연적 본성 거기 나왔죠? 그대로 자연적 본성. 자연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봐라. 유교, 불교, 도교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본성대로의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유학에서 본성은 뭐였어? 성서 선한 본성이죠. 선한 본성들 하죠. 불교에서 본성은 뭐였어? 불성이었죠. 부처님의 성품. 도가에서 본성은 뭐라고? 자연에 순응하는 거. 그런 삶을 살아. 그 셋의 공통점은 본성대로에서 수능에도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에도 또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는 조금 어렵게 고3 때 가면 이렇게 나올 거야. 벤 다이어그램 해가지고 A의 B끔 저절고 여기에 B끔 저절고 해서 공통점 막 찾는 거 2개 공통점, 3개 공통점 하나만의 특징을 찾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1학년 때까지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텐데 3학년 때 하면 이런 문제 나옵니다. 이 파트에서 100%예요. 유불도의 공통점, 유교만의 특징, 유교와 불교의 공통점, 불교와 도가의 공통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 나오니까. 자, 두 사람 나옵니다. 노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노자가 얘기한 게 무의자연이다. 상선약수다. 무의자연, 무의자연은 교재에 나왔는데 선생님이 상선약수까지 얘기합니다. 수가 물이거든. 가장 선한 것이 물이다라는 느낌. 상선약수. 가장 선한 것이 물과 같다. 이것도 수능에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겸허와 부쟁의 덕을 갖도록 하다. 겸허와 부쟁. 물은 절대로 겸손합니다. 노자가 그래. 아무리 높은 곳에 매달아놔도 높은 곳에 위치하려고 하잖아. 가장 낮은 곳까지 흘러서 내려오는 거예요. 물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더러운 물, 깨끗한 물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과 같은 삶을 살도록 하라. 그래서 노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인위적인 제도와 문명을 거부하라.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모든 인위적인 제도와 문명까지 거부해야 네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바로 자연에 순응하는 삶이다. 장자가 얘기합니다. 좌망, 머리 비우기, 아이야, 심재, 마음 비우기. 머리를 비우고 마음을 비우면은 우리 교재에도 있어요. 도의 관점에서 편견을 버려요. 그래서 만물이 평등하다고 봐. 만물이 평등하다는 것을 갖다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어이야 재물의 관점이라고 해요. 재물의 관점에 이르게 되면 무라일체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기라. 무라일체,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가야겠죠. 편견버리가 아름답고 추하다는 거 편견이라는 거예요. 길고 짧다는 거 편견이라는 거. 그래서 장자가 이런 얘기는 오리의 다리가 짧다여 붙이려 하지 마. 오리 다리 짧다여 다리 붙여줘. 죽어요. 학의 다리가 길다여 자르려 하지 마라. 학의 다리를 오리 다리처럼 잘라줬다고 생각해봐.
왜 짧다 길다라는 그런 이기주와 편견을 갖느냐. 머리를 비우고 마음을 비워라. 그러면 본질을 볼 수 있다. 내 두들기는 건 칠판이죠. 인간 사회에서만 칠판입니다. 자연으로 가면 본질은 나무예요. 인간이 필요에 따라서 칠판이나 명칭을 붙여 만든 거죠. 인간만 책상이라고 부릅니다. 본질은 나무입니다. 장자와투에서 보면 우리 책이라고 부르죠. 본질은 나무입니다. 인간의 70% 이상은 뭘로 되어 있어요? 물이에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어. 자연 속에서 본다면 그 공부란 게 얼마나 쓸데없는 거니. 나무 위에다가 나무를 놓고 나무를 쳐다보면서 물이 떠드는 거를 물이 또 열심히 듣고 있어요. 이 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구분하니 이게 행복이냐 이 말이야. 장자는. 그래서 도가가요 유학보다 중국에서는 더 많이 퍼져 있어요. 자연에 순응하라고 하는 거니까. 또 집에 와서 또 엄마 통상적인 장자 얘기하면서 무의자연에서 한번 이렇게 무라이제사 아니야 행복은 성적이야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러니 이게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그 귀는 잘생겼더라고 BTS에 내가 봐도 와이프가 너무 잘생겨서 부러워. 예를 들어서 무슨 쟤도 물인기라 나도 물이고 근데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그래 1급수잖아 생명수잖아 당신은 꾸정물이고 편견을 버리지 못하니 자연과 하나가 되지 못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장자 생겼다. 내가 예전에 좋은 경험했어. 예전에 부산에 올 때 한 3년 전인가 뭐 부산 엑스포 무슨 개최 뭐 기원 기념해갖고 BTS가 여기서 저거 한 적에서 콘서트 한 적이 있었죠. 뭐 기장 어쩌고 그쪽에서 야 그날은 비행기표도 없고 KTX도 없는 거야. 한시구에서 대전역에 내려서 거기서 1시간 기다리다가 부산역으로 갈아타고 왔어. 근데 그날 때 내가 옷을 약간 보라색 톤을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왔거든. 그랬더니 어떤 여학생이 다가오더라고. 나 그래 나보러 혹시 아미? 그러길래 아니? 난 혹시 아미 그게 군인? 근데 머리도 짧게 잘라. 그래서 센텀지점 가서 원장님 부원장한테 그랬지. 오는데 어떤 젊은 그 학생이 나보러 군인이냐고 물어보길래 아니? 그랬다고 하니까 쌩 하면서 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아미가 그 BTS의 팬클럽 이름인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소통하지 못하면 그러다. 근데 아까 이건 비는 잘생겨. 근데 야 걔가 죽었어. 자연으로 돌아갔어. 그럼 걔는 황금흑이냐? 내 흑은 이상한 색깔이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어떤 삶을 사는 게 행복이라는 게 도가는 이게 행복이다. 근데 노자, 장자, 사상가 좀 구분해 놓으세요. 최근에 좀 구분하게 나옵니다. 노자, 장자 구분해서 체크해서 유불토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서양 보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나오고 에피쿠로스 나오고 뭐 되게 이제 사람들이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2단원에서 요 2장 끝나고 하게 되면은 2단원도 거의 끝나요. 2단원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3단원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2단원하고 3단원 복습은 철저히 알겠죠? 중앙 테스트 할 거니까 참기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 그리고 혹시 좀